내용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병원에서 에이블과 ITSM에서 로우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주로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HBB DNA 랩을 에이블에서 제가 뽑아온 건데요. 보시면은 환자의 아이디가 있고 검사 코드, 접수 일자, 그리고 검사 결과가 쭉 롱폼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환자는 검사를 한 번 했고 어떤 환자는 검사를 두 번 했고요. 뭐 세 번, 네 번 했는 환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뿌리는 거죠. 환자의 랩 데이터가 쭉 시리얼하게 옆으로 와이드로 뿌려져서 결국 엑셀 파일에 한 환자는 한 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담고 싶은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형은 알고 보면은 조금 쉬운데 그 알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주로 이렇게 노가다로 직접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경우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배울 내용은 나름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는 안 되더라도 추후에 사용하실 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앞에서 분명히 그럼 스프레드, 롱폼에서 와이드로 뿌리는 스프레드 기능을 썼는데 이거와 제가 지금 얘기할 거와 다른 게 무엇이냐 보시면은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타임 포인트가 픽스가 되어 있죠. 베이스라인 6개월, 12개월, 18개월 혹은 뭐 1, 2, 3년 이런 식으로 모든 환자에게서 이 값이 픽스 되어 있습니다.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뿌릴 경우 위에 베리어블 네임은 무조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먼저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습을 하기 위해서 practice.xlsx 엑셀 파일을 이용할 거고요. 데이터 테이블 스플리트 스택 쉐입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템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40 곱하기 3입니다. 형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밑으로 떨어지죠? 롱 데이터입니다. 롱 데이터. 그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형태의 파일인 거죠. 보시면은 1번 환자가 2013년 1월 1일에 CRP가 0.5, 4월 1일에 1.5, 6월 1일, 12월 31일, 2014년 1번 환자는 5개의 CRP 값이 있고 2번 환자도 또 쭉 있죠. 그런데 보시면 날짜가 다 서로 다 다르죠. 날짜가 다. 그리고 몇 명의 환자가 있느냐. 유니크 템프의 아이디 이렇게 하면 유니크로 나와 7명의 환자가 있는 거죠. 즉 7명의 환자에게서 40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는 겁니다. 40개의 7명의 환자에서 40개의 옵저베이션.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환자 아이디가 있고 첫 번째 랩 데이터 1번 환자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이겠죠. CRP는 0.5. 두 번째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다 CRP 값, 세 번째 언제다 CRP 값, 네 번째 언제다 CRP 값. 그리고 두 번째 환자에게서는 첫 번째 시행하는 CRP의 랩 데이트와 결과가 필요하지만은 그 날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생각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꿀 이 템프라는 이 데이터의 아이디와 랩 데이트 검사를 시행한 날짜 그리고 CRP 결과 값이 있습니다.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랩 데이트와 CRP 변수를 각각 분리할 겁니다. 즉 아이디랑 랩 데이트, 아이디랑 CRP 이렇게 두 개의 칼럼들이 있는 각각의 두 개의 롱 데이터로 먼저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각각의 롱 데이터를 각각 와이드 폼으로 먼저 변형을 할 겁니다. 변형을 하고 스프레드가 아닌 dcast와 getI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이용해서 와이드로 변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와이드로 변형을 한 다음에 위에는 변수 이름이 와야 되겠죠. 이렇게 뭐 첫 번째 랩, 두 번째 랩, 세 번째 랩, 뭐 CRP1, CRP2, CRP3, CRP4 이거 이름을 일일이 우리가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죠? 나누어져 있는 이 데이터 두 개가 합쳐져야 되겠죠. 그리고 합쳐져도 어떻게? 케이스
첫 번째 랩 날짜 CRP, 두 번째 랩 날짜 CRP, 랩 날짜 CRP 이렇게 교차 얼터너티브하게 교대로 짝지어서 조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순서대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랩 데이트와 CRP 변수를 각각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tmp에서 select id 그 다음에 CRP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랩 데이트를 뺏는 랩 result라는 데이터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tmp.date는 tmp에서 뭘 빼면 되죠? 우리는 CRP를 빼겠습니다. 즉 두 개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 id와 CRP가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id와 date만 있는 데이터셋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쪼개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각각 롱폼인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각각 와이드폼으로 바꿀 건데 기존의 스프레드로 바꾸는 게 아니고 dcast와 getI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요대로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앞으로 항상 쓰십시오. 뭐 복사를 해도 되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dcast getID 여기서 바꿀 롱폼 데이터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롱폼 데이터를 여기다 써주고 ID 첫 번째 환자의 ID 변수 이름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뿌릴 데이터가 뭐냐 CRP 여기 value에다가 쓰면 됩니다. 즉 스프레드 gather에서 여기 키고 요게 valu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바꾼 거를 tmp result2로 바꿔달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mp.result2는 어떻게 됐나요? 옆으로 뿌려졌죠? CRP 값이 옆으로 뿌려졌습니다. 1번은 CRP 값이 5개밖에 없고 2번은 CRP 값이 7개나 되고 3번은 5개 됩니다. 4번은 6개가 되고 이렇게 빈자리는 NA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똑같은 거를 데이트 있는 것도 바꿔보겠습니다. tmp 데이트로 해서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요? 와이드 폼으로 뿌려졌죠? 뿌려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ID 1번은 랩이 있고 여섯 번째부터는 없죠. CRP가. 그러니까 CRP 했는 날짜도 없는 거죠.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와이드 폼의 변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변수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date1, date2, date3 CRP1, CRP2, CRP3, date1, date2, date3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tmp result2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CRP라는 이름을 쓰고 붙여달라. 자세한 설명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뀌었죠? ID CRP1, 2, 3, 4, 5, 6, 7, 8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밑에 데이트도 한번 볼까요? 바뀌었죠. 데이트 1, 데이트 2, 데이트 3, 데이트 4, 데이트 5 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까지는 잘 바뀐 것 같은데 그럼 방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변수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드는 이 기능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코딩이 되었느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temp result2 우리가 벌써 와이드 폼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름이 없었죠. 이름이 없었는데 temp result2에 우리가 이름이 없었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칼럼은 이미 id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CRP 1, 2, 3, 4, 5, 6, X까지 두 번째 베리어블이죠. 여기서 1이 여기서부터 쭉 지금은 8개가 맥시멈이지만 만약에 어떤 환자가 10개의 CRP 값이 있으면 이건 90까지 더 나오겠죠. 쭉 이렇게 CRP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우리 paste zero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paste zero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뭐 paste zero 해서 CRP랑 뭐 result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대로 붙는 겁니다. 숫자를 문자를 그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앞에 써준 거 뒤에 써준 그대로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쓸 건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paste 0 crp 그 다음에 1 crp1 맞죠? 그 다음에 또 crp2 그 다음에 crp3 이렇게 쭉 계속 밑으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계속 일일이 쓸 수가 없겠죠.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쉽게 해서 우리 항상 배운 게 뭡니까? 콜론이죠. 1부터 3까지 쭉 해달라 하면은 자동으로 1, 2, 3 이렇게 되게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즉 자동으로 이름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8개인지 9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8개인지 9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돼 있었죠? 데이터 컬럼 개수대로 하면 되겠죠? 데이터 컬럼 개수대로 맞죠? 컬럼 개수는 tmp.result2 그 다음에 어떻게 돼? 9개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실제로 9개까지 있는데 id 1개를 빼야 되는 거죠. id 1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개의 crp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aste 제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만들고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names라는 기능을 쓸 건데 names라는 기능 안에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데이터셋 이름을 쓰고 그 다음 이렇게 쭉 계속 이름을 쓰면 됩니다. id 뭐 예를 들어서 crp1 crp2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id crp1 crp2 이렇게 쭉 다 쓰면 되기 때문에 id 빼고 두 번째부터 명명하면 되겠죠. 즉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함수가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썼느냐. 자, 나는 같이 써보겠습니다. 나는 temp result2의 이름을 새로 정할 거다. 그런데 모든 변수의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변수가 아니고 보시면 두 번째, 첫 번째는 id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끝까지 사실은 요거는 9가 되겠죠. 2, 3, 4, 5, 6, 7, 8, 9, 9가 되겠죠. 즉 이거는 지금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 9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개수를 세니까 알 수 있어서 9인데 만약에 이게 10개, 20개 넘어가면은 직접 못 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함수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부러 밑에 쓰겠습니다. 이름을 나는 자동으로 붙여달라. 어떻게? 아까 배운 것처럼 paste 0 앞에 crp 붙이고 뒤에 숫자 1부터 뭐가 와야 되겠죠? 8이 와야 되겠죠. 숫자 뒤에 1부터 8이 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얘기 드렸듯이 1에서 8까지 할 게 아니고 몇 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crp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1을 빼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요렇게 1을 빼도 돼. 1을 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지금 crp 값도 이름도 다 붙었고 와이드 폼으로 다 되었고 데이트도 와이드 폼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 얼터너티브하게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즉 id date1 crp1 date2 crp2 date3 crp3 이런 식으로 얼터너티브하게 한번 조인을 시켜 봅시다. 자, 먼저 키 베리어블을 가지는 combine data라는 데이터를 따로 뽑겠습니다. result2에서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id만 따로 뽑은 거죠. id만 따로 뽑아서 하나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데이터셋에 이제 date1 갖다 붙이고 crp1 붙이고 date2 붙이고 crp2 붙이고 공통 베리어블은 id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냥 예제를 따라하면 에러가 나는데 한 가지 이제 거쳐야 될 기능이 있는데요. for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먼저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특별한 형식입니다. 즉 dcast와 getter id를 쓰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data.table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ds를
for 구문에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인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바꾸고 나면은 클래스를 볼까요? tmp.result2 그냥 단순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테이블의 속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복잡하게 제가 써놨는데 먼저 실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id date1 crp1 date2 crp2 date3 crp3 쭉 가는데 3번 id는 3번 환자는 crp가 4개밖에 없죠, 값이. 그러니까 5번 date5부터는 계속 다 N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이 되었죠.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변형시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변형이 시켰을 수가 있었을까를 보시면은 제가 for 구문을 이용을 했습니다. for 구문이 앞에서 조금 좀 복잡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for 구문을 같이 한번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r jjin 이렇게 되는 거죠. for 구문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우리가 할 거는 어떤 걸 할 겁니까? 우리가 할 거는 보시면은 우리가 할 거는 combine dt 여기였었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date1 떼서 붙이고 crp1 그 다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즉 뭐냐, 우리 left join을 배웠잖아요. 즉 combine.dt를 만드는데 left join을 하는데 left join은 combine.dt를 기본으로 해서 뭘 붙이냐, tmp.date 요거는 뭐죠? tmp.date2의 첫 번째, 두 번째 베리어블이죠. 맞죠? 모든 row의 두 번째 베리어블. 맞죠? by는 뭘로 같이 붙여야 되죠? by는 id. 그 다음에 copy는 true. 요런 옵션이 있습니다. 요렇게 붙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지금 데이트 붙였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 붙인 다음에 그 다음 뭐 붙여야 되죠? crp 붙여야 되죠? crp는 tmp.result2 요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씩 갖다 붙이고 나면 세 번째 거 갖다 붙여야 되겠죠.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개수 끝날 때까지. 즉 여기에 두 번째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9번째까지 갖다 붙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숫자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9번째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아까부터 컬럼 개수죠. 계속 컬럼 개수를 쓰면은 이 의미가 결국은 2에서 9까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항상 바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 자리죠. 지금 숫자 2, 3, 4가 있던 자리. 요 자리를 우리가 앞에 JJ라고 명명을 했었죠. JJ. 뭐 꼭 JJ 말고 딴 거 써도 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 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는 게 아이고 첫 번째네요. 죄송. 이렇게 돼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각 한 여기에는 1, 11의 의미는 뭐냐면은 데이트 1에 id 첫 번째 거를 떼오라 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더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코드 요 폼을 그대로 본인이 바꾸고 싶은 변수만 바꿔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굳이 dcast getID를 또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항상
옆으로 뿌릴 랩 값은 CRP 자리에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넣고 랩 데이트 값에 뭐 순서를 넣어도 될 거고, 이건 다 본인께서 여기 빨간색 적혀 있는 것만 바꿔서 쓰시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폼으로 변형해서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100개도 되고요. 옆으로 뭐 수십 개가 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